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화중학교 박지연입니다. 김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컴퓨터로 하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지금 보급 중이겠지만 1인 1 그 크롬북 태블릿 PC를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관련된 개념을 캐리스에서 개발한 컨텐츠로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지능형 과학실 온에서 만들어진 학습 자료실에 있는 시뮬레이션 컨텐츠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학습 자료실의 시뮬레이션 현황은 조수경 연구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중학교 수업 사례에서 어떻게 학습 자료실에 있는 시뮬레이션 컨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개발된 컨텐츠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사용할 컨텐츠가 학습 자료실에 있는 시뮬레이션은 이 4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컨텐츠가 기체 성질하고 직권의 변화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좀 사례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과학 선생님께서 중학교 3학년에 있는 콘텐츠를 이제 활용을 도와주셨고 이와 관련돼서 또 사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중에 제가 이제 사례로 준비한 건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중3 단원에 있는 체세포 분열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핸드온으로 그 현미경을 사용해서 체세포 분열 단계를 관찰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실제 현미경을 조작하기 전에 현미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구성은 크게 죄송합니다. 네. 현미경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현미경의 구체적인 조작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1시간 동안 학생들이 광학 현미경에 대한 현미경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1시간 동안 하면서 선생님께서 더불어서 이 조작을 하면서 그래도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지까지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현미경 조작을 충분히 한 후에 실제적으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아이들이 직접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뮬레이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배우고 느꼈는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아이들이 평가해준 내용을 이제 제가 이거는 분석을 해보니 이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말을 빗대어 말하면 구조 및 조작법을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다.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현미경의 구조를 익히는데 아이들이 수월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동영상은 단순히 플레이되는데 그치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호작용 방식 학습에서 몰입도가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현미경을 굉장히 부술까봐 굉장히 아이들이 걱정을 해서 만지는 거에 굉장히 신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렌즈를 내려보고 올리는 과정까지도 거쳐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덜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로 많이 해주었습니다. 예, 2번째로는요, 중학교 1학년에 있는 이제 기체의 성질 단원인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보일의 법칙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친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실험실에서 압력계랑 주사기를 가지고 그 부피 압력 관계 실험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했냐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랑 부피 압력과 관련된 압력계 주사기 실험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실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두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압력하고 부피 측정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큰 힘을 이제 주사기에 주면 압력계가 돌아가는 거를 1기압 올리는 0.5기압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를 누르는 과정에서 아이들 손이 막 벌벌벌 떨면서 예, 압력계의 수치를 0.5 단위로 이제 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실험 오차가 커지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험 오차는 부피와 압력의 곱이 일정하지 않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 직접적인 실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분석을 한 것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것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 해본 실험과 다르게 왜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오차가 없는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실제 실험을 분석할 수 있는 탐구 기능을 이제 탐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분석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반복해서 더 수월하게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험했던 거는 이제 조작 변인이 압력이고 종속 변인이 부피였던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는 그 관계는 완비례 관계다라는 것도 아이들의 입으로 탐구를 하여서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체 성질 단원에서 했던 거를 이제 탐구 수업으로 한번 개설을 해보았는데요. 아이들하고 이제 감압기에 이제 풍선을 넣고 이 안에다가 이제 센서를 넣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포켓넷 센서를 사용을 했는데 감압 장치에서 이제 압력을 감소함에 따라서 풍선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센서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탐구 수업을 개설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습 자료 실에 있지 않은 이제 시뮬레이션 자료를 탐구 수업 개설 시에 애플리케이션이랑 오픈 소스에다가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건 PHET에 나오는 이제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넣고 아이들이 감압 용기에서 풍선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입자 모형으로 다른 시뮬레이션이랑 확인을 해서 시뮬레이션에 했던 내용을 캡처하고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하는 걸 이제 보고서로 쓰게 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 계속 시뮬레이션 자료를 업데이트 개발을 중이시고 이제 1시부터 있었던 옆 강의실에서의 강의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미 자료 개발을 좀 더 추가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 과정에 있는 거. 그래서 충분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외부에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탐구 수업 개설 시에 이렇게 링크를 가지고 와서 같이 넣고 보고서를 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예시로 저희 학습 활동에 했던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보고서 일부를 캡처한 거고요. 이제 다른 경기도에 있는 수석 선생님께서 개발하셨던 시뮬레이션 자료도 연관돼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캡처하고 그 다음에 입자 모형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서 그렸던 것도 캡처해서 아이들이 실험했던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과 함께 탐구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시뮬레이션을 활용했던 거는 그 중학교 친구들도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맡아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훌륭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과학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수업 내용이 있을 때 초등학교 컨텐츠이지만 지금 배우는 내용에 대한 과학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쉬운 컨텐츠를 아이들한테 링크를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링크랑 QR코드로 쉽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공이 용이한데 예를 들면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서 우리 친구들이 은결이 뭐지?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슬이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또 혼동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컨텐츠를 이제 링크를 제공해서 경험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제 생물의 다양성 부분을 배울 때 생태계 평형에 대한 개념을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 학습이 미진한 친구들에게 링크를 제공해서 개념을 학습하도록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또한 이것과 그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심화 학습을 할 친구들한테는 관련된 중학교 2학년 부분에 이제 전기와 자기 부분을 배울 때 교과 과정에서는 저항의 직녀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전류와 전압의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심화할 수 있도록 이 컨텐츠를 제공해 주었더니 굉장히 이제 호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개념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이게 수업 중에 먼저 하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사전 이해도 향상이라든가 실험 시간 단축,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했고요. 반대로 이제 실제 실험 제 말을 반대로 한 것 같네요. 네.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실제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실험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오차의 보완에 대한 아이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개별화 학습과 맞춤형 학습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로 김용채 선생님께서 이제 정책 자료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습 자료실에 있는 정책 자료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크게 이제 6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책 자료실과 관련돼서 또 특히나 이제 지능형 과학실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유용한 자료를 골라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예.